정희는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죠.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고 국을 데우며 손주의 도시락 반찬을 따로 챙깁니다. 가스 불 위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세탁기를 돌리고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 집의 아침은 언제나 정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 소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우 하원은 3시 전에 부탁드려요. 짧은 말이었지만 이미 정해진 일정처럼 들립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국을 그릇에 담습니다. 아들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는 회식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무심히 말합니다. 요즘 어머니 덕에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집의 돌봄은 당연히 정의의 몫이라는 전제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이 모두 나가면 집안은 잠시 고요해집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놓인 여행 전단지를 천천히 펼쳐봅니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가져온 제주도 2박 3일 상품입니다. 오래전 친구 영숙과 통화하며 한 번은 꼭 가보자고 약속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다음 달에 친구랑 제주도 다녀오면 어떨까 싶어요. 소연은 달력을 보더니 어린이집 방학 기간과 겹친다고 말합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때는 지우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정희는 더 말을 잇지 않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요청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거실 불을 끄지 못합니다. 집안은 그대로인데 그녀의 일정만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어린이집 방학이 시작되자 정희의 하루는 더 일찍 움직입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집안을 뛰어다니고 정희는 넘어질까 뒤를 따라다닙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간식 시간을 챙기고 색칠 공부와 블록놀이를 번갈아 준비합니다. 잠시라도 자리에 앉으면 지우가 할머니, 이것 좀 봐요. 하고 부릅니다. 소연은 출근길에 말합니다. 이번 주는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거예요. 민수 역시 주말 근무가 생겼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일정표를 공유하지만 정희의 일정은 묻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납니다. 박 여사는 웃으며 여행은 잘 다녀왔느냐고 묻습니다. 정희는 짧게 답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놀이터에 가자고 조릅니다. 정희는 모자를 챙기고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다가 허리를 붙잡습니다. 통증이 찌르듯 올라오지만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녀는 동네 정형외과에 들러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계속 쓰시면 더 오래 고생하십니다. 정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4사람의 그릇이 놓이고 지우는 하루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있고 소연은 노트북을 펼쳐둡니다. 정희는 약 봉투를 식탁 서랍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방학이 중반을 넘기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바빠집니다. 소연은 회사 워크숍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며 이틀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고 전합니다. 민수는 지방 출장이 겹쳤다며
같은 기간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우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맡겨집니다. 이틀만 부탁드릴게요. 민수의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정리된 결정처럼 들립니다. 정희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날은 큰 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둘째 날 아침, 지우의 체험학습 준비물을 챙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방 안에 넣어야 할 이름표와 도시락 스티커가 빠져 있습니다. 정희는 급히 다시 집으로 올라가 물건을 찾지만 등교 시간은 이미 늦어집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이 준비가 미흡하니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출장 중이던 민수는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는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다시 확인하며 잘못을 찾으려 합니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소연은 피곤한 얼굴로 상황을 듣고는 일정이 꼬이면 회사에도 영향이 간다고 말합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지우의 내일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손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집안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그녀의 방 창문에는 한동안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거실에서 동료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통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길어집니다. 소연은 웃으며 집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단정적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또렷합니다. 사실 손주만 잘 봐주시면 다른 건 크게 바랄 게 없죠. 설거지하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데 그 소리만 부엌을 채웁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헹굽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낮게 울립니다. 정희는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쓰던 작은 여행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노랗게 변한 종이 위에는 유럽 도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계획표입니다. 그녀는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항공권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리를 선택합니다. 은행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카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여러 번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결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둔 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클릭합니다. 결제 완료 창이 화면에 뜹니다. 정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시간을 예약합니다. 출국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정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침을 차리고 지우를 등교시키고 장을 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조용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여권 갱신을 마칩니다. 사진 촬영 부스에서 단정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사진 속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수령 날짜를 확인하고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다음 날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공항 리무진 시간표를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민수와 소연은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회사 일정으로 분주합니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놀이터에 갑니다. 정희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아이를 받아주며 시간을 계산합니다. 출국 전날 밤 그녀는 식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지우의 일주일 식단표를 날짜별로 적어둡니다. 어린이집 준비물과 병원 연락처도 함께 정리합니다. 집 열쇠와 통장을 가지런히 서랍에 넣습니다. 새벽 5시 집안은 아직 어둡습니다. 정희는 작은 캐리어를 조용히 끌고 현관에 섭니다. 잠든 가족들의 방문을 한 번씩 바라봅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둡니다. 짧은 메모와 항공권 출력물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침 8시 민수는 거실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엌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식탁 위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파리행 항공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수는 항공권에 적힌 출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비행기는 이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급히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소연도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옵니다. 공항 도착장은 평소처럼 분주합니다. 민수는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탑승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차분히 안내합니다. 현재로서는 확인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합니다. 소연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긴급 휴가를 신청합니다. 민수도 상사에게 가족 사정을 알리고 며칠 휴가를 요청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날 오후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일은 민수의 몫이 됩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차를 돌립니다. 교실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보호자 연락망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세한 절차를 직접 경험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녁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소연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합니다. 반찬 통마다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정희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습니다. 지우는 묻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민수는 대답을 고르다가 짧게 말합니다. 여행 다녀오시면 오시겠지. 그 말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이전과 다르게 어수선합니다. 설거지는 늦게 끝나고 세탁기는 돌리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하던 일들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음을 하나씩 깨닫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메모를 다시 펼쳐봅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가 충동이 아니라 계획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빈자리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희는 긴 비행 끝에 파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공항 버스 창밖으로 낯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손에 쥔 호텔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합니다. 시내의 소형 호텔 로비는 조용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여권을 확인하고 열쇠를 건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짧은 인사에 정희는 고개 숙여 답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오래된 건물 지붕이 보입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불안보다 또렷한 기분이 먼저 올라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밖으로 나섭니다. 세느강 주변 산책로에는 관광객과 현지인이 섞여 있습니다. 정희는 다리 위에서 강을 한참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시 한 장 더 찍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집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냅니다. 곧이어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강가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집에서는 소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념 비율이 맞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간을 봅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보낸 사진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노트에 오늘 걸은 거리와 방문한 장소를 기록합니다. 여행 수첩에 빈 칸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녀는 내일 일정도 스스로 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멀리 떨어진 두 공간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빈자리를 배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갑니다. 2주 뒤 정희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로 걸어 나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단단한 바닥을 따라 또박또박 울립니다. 도착장 앞에는 민수와 소연, 지우가 서 있습니다. 지우가 먼저 달려와 정희의 허리를 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말에 정희는 등을 토닥입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짐을 받아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소연은 주말 돌봄을 부부가 나누어 맡겠다고 먼저 말합니다. 민수도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면 함께 일정표를 조정하자고 덧붙입니다. 그 말은 통보가 아니라 제안에 가깝습니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거실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정희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다. 캐리어를 방으로 옮긴 뒤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아무도 그 행동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대신합니다. 지우는 여행 사진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강가와 거리의 풍경을 하나씩 넘깁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며칠 뒤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를 찾습니다. 여행 동호회 모집 공고 앞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또박또박 적어 넣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먼저 비워집니다. 집안에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민수는 아침에 스스로 도시락을 챙깁니다. 소연은 하원 시간을 달력에 직접 표시합니다. 지우는 주말이면 부모와 공원에 나갑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집에 머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혼자 맡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시간표에는 다음 여행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그녀는 돌봄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리합니다.